우리 이준우 위원님의 양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74년생이시고요.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 신문방송학을 하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오셨고 2002년에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자원봉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국회에 인턴으로서 첫 이제 문서 수발을 들면서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때는요. 네. 이게 신문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올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내려서 막내가 네. 내려가서 항상 사서하면서 들고 오는 거 그게 신문 됐죠. 수발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2004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입법 보좌를 해서 우리가 왜 차량 뒷자리에 아이들이 이제 카시트 의무화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이제 고 입법 보좌를 하신 거네요. 네, 미국의 사례를 네. 봐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저렇게 할 필요 있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네. 발의를 했죠. 아, 잘하셨네요. 2008년에 보좌관 시작하셨고 2018년에 해운대 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고 왜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출마 안 하셨는지 제가 그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국회 보좌관으로 복귀를 하셨고 현재는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입니다.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자원봉사자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애정 혹은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 혹은 부산 출신 정치인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어떤 입장에서 저거 하신 겁니까? 그분이 이제 네. 살아온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 정치 엘리트들이 걸어온 코스가 아닌 그렇죠. 그 길에 대한 예. 존경심이었죠. 존경심이었고 실제로 제가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네. 저 뭔가 기념적인 의미 있는 네. 저 취임식에 네.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네. 저 그때 제 기억에는 홈페이지에서 네. 그 신청하는 그런 홈페이지 따로 예, 있었어요. 예. 예. 뭐 아마 인수위원회나 뭐 취직 준비위원회 이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제가 좀 신청한 이유를 좀 길게 썼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청와대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통과돼서 선정이 됐으니까 네, 와달라라고 해서 그날 이제 그 국회에 가서 네. 하얀 패딩 네.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 예, 하얀 패딩. 예, 그거 네. 롱패딩 입고 그 자원봉사를 가는데 그때 교통지도가 그랬어요. 사람들 이제 안내해주고.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여쭤보는 있었죠. 거는 뭐냐면 20년 전에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자원봉사자 했던 사람이 네. 그 약 20년 후에는 부산 출신의 제2의 노무현이다. 뭐 노무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조국을 저격한단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조국 사태 처음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날력이 정말 이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뭐 1등 공신은 아니지만 3, 4등, 2, 3등 정도의 아마 저는 조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저는 정권을 보수해서 탈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왜 이렇게 이날력이 컸다고 보세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국 그분이 가지는 큰 장점이 뭐냐면 네. 이제 강남 좌파라는 타이틀이고요. 네. 강남 좌파인데다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학력이라든가 예. 뭐 심지어 재산, 그렇죠. 그리고 외모라든가 네. 뭐 자녀들도 그렇고 다 뭐 겉보기엔 다 참 보기 좋죠. 거의 완벽한 가정이죠. 완벽한 가정이죠. 예. 그런데 조국이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조국이 같은 말을 해도 조국이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나이스한 거예요. 그렇죠. 젠틀해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네. 막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듯이 분들이 네. 네. 와서 얘기를 하면은 네. 아까 뭔가 경계를 하게 된다든가 다시 봐야 된다. 네. 또는 이제 뭐 일방적인 저쪽의 주장이다라고 하지만 네. 같은 내용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양복 입고 정장케 해서 맞아요. 머리 쓸어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맞아요. 사람의 귀가 이제 쏠리게 네.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 네. 조국이 무너지면은 우리 강남 좌파의 신화, 우리가 만든 아이콘이 무너지고 이게 도미노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저기 민주당 그때 대통령 둘러싸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조국을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네. 베팅을 한 거죠. 사실상 도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집안에 이 각종 위변조 사안들이 심지어 판결에서 인정이 돼도 그게 어때서?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개딸 이전에 누가 있었냐? 조국 가족 손세차 그 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하나. 거의 무슨 종살이 하듯이 말입니다. 아니 누가 손으로 그 물티슈로 남의 차를 그렇게 다 닦습니까? 달려들어서. 근데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조국 일가의 죄는 이것이다. 아, 네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한번 쭉 한번 읊어주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정된 겁니다. 일단 정경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확정된 1, 2심 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 의전원에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이거는 정경심 유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가짜 허위 경력 낸 거 말하는 거죠. 거기서 조국과 같이 유죄를 받았고요. 허위 작성 공무서 행사 이것도 조국과 같이 유죄를 받았고요. 조국 혐의가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허위 작성 공무 이거는 이제 공주대 생명과학과 인턴 이것도 유죄 받았고요. 동양대 표창장 이거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사무소 행사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 말이죠. 허위 스펙 7개 주요 허위 스펙이 있죠. 위계 공무 집행 방해로 해서 유죄를 받았고요. 물론 동양대 표창장 이것도 사무소 위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 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도 있는데요. 이 사기는 뭐냐면 동양대에서 조민이 실제 인턴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한테 금액을 주고 그 학생이 다시 조민한테 153만 원일 겁니다. 아마 그걸 계좌이체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조민은 실제로 인턴을 했느냐?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라로 다른 동양대 학생한테 인턴 비용을 보내주고 그거를 조민 딸한테 보내주게 한 거죠. 이게 사기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거에서 또 유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링크 관련해서는요. 조금 쉬어도 돼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놓친 부분을 들었는데 다른 인턴한테 153만 원을 이체해주고 그러니까 인턴을 실제로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인데 네네. 조민이 수령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인턴을 했다는 증서를 받은 다음에 네네. 실제로 돈 153만 원은 다른 학생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과정에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질 않아서 몰랐는데 이거는 정말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때 언론에서 많이 몰랐냐면은 네. 이거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당사자인 학생이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하. 그 학생이 증언을 한 거예요. 나는 153 받았고 네. 정경심 교수가 조민한테 보내주라고 해서 계좌이체해서 보내줬다라고 했던 거죠. 조민한테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민이 그러니까 정경심과 조민이 같이 짜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조민이 모르고 받았을 리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네. 네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코링크 관련. 코링크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이제 업무상 횡령은 무죄를 받았었고요. 그다음 2차 전지 WF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공개 정보로 거래를 한 거. 이거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죄 받았고 원래 처음에 1심에서 유죄여서 금액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벌금 5억이었는데 일부 무죄가 되면서 벌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건으로 2018년 2월도 있었고요. 11월경도 있었고 이거 다 세 개 다 유죄 받았고요. 금융실명법 위반도 유죄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미용사 정경심 씨 관련된 미용사였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 대신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실명으로 하지 않고 거래를 해서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것도 2건이 유죄가 나왔고요. 일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부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PC 두고 나가고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관련돼서 그 유죄가 받았습니다. 증거은닉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피고인 동생 조건 씨라고 있죠. 조건 씨 관련된 자료를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해서 이거 유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택하고 사무실 보관하던 자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조국과 함께 유죄가 돼가지고요. 처음에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이거는 조국도 같이 유죄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또 있습니까? 조국과 되어 있습니다. 예.
조국은 이제 오늘 이제 2심이 판단 나오는데요. 네. 1심에서 일단 유죄 판단해서 유죄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은 아들 관련된 거 전부 다 대부분 유죄입니다. 한영 외고 시절에 업무 방해했던 것들 다 입시 비리 관련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시험 대신 풀어줬던 거 유죄, 고려대 대학원 가는 거 지원했던 거 유죄, 연세대 대학원 이거 지원한 것도 유죄, 다 업무 방해입니다. 가짜 서류로 입학을 시도했던 거 그거 유죄고요. 충북대학 로스쿨 여기서도 이제 유죄 됐고요. 일부는 무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 관련해서는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시도했죠. 1차 합격하고 나중에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들어갔던 것들 다 유죄입니다.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이 네 건 모두 유죄.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판단을 또 이게 유무죄로 또 더하게 됩니다. 아 무슨 이 집 지금 유죄 판결 난 것만 지금 읊는데 한 3분 이상 4분 이상 걸린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네.